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 알려준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SK 디스커버리의 공승환 매니저와 함께 AIOps 플랫폼인 데이터이쿨을 기반으로 SK그룹의 AI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일 먼저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과 최근에 부상하는 생성형 AI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은 머신러닝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 핫한 GPT 등의 GenAI 혹은 LL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산업에 특화된 AI는 머신러닝과 가장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만을 30년간 연구한 이탈리안 셰프, 요즘 흑백 요리사 유명한데 안성재 셰프가 미슐랭 뚜리스타인데, 머신러닝 산업 특화 AI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율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예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박사인 겁니다. 특히 좀 쉽게 생각하면 텍스트보다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예측하고 재단하는 것에 중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오차가 생기거나 정확도가 조금 빗나갈 수는 있지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는 이런 머신러닝이 훨씬 더 많이 더 쓰임새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신러닝의 사례들이 바로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나 핫해서 써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GPT를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인데, 한식, 중식, 양식을 두루 섭렵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식과 중식, 양식에 다 미슐랭 3스타를 못 받겠죠. 그렇지만 백종원 선생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잖아요. 예컨대 그런 분처럼 두루두루 많은 것들을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AI 챗봇을 만들고요. 또 이 AI 챗봇으로서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Q&A 복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논문 자체에 대해서 찾는 것도 어렵고 핵심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인사이트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질의응답, 원하는 포맷으로 정리, 엑셀로 다운로드 같은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산업특화 AI와 그리고 범용 AI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공통적인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수율 개선인데, 수율 저하의 원인을 알려주는 Explainable AI와 수익성 관점의 스케줄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뭘지에 대한 거는 피처 임포턴스 분석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겠죠? 이런 것들 당연히 볼 수 있고, 저희가 Explainable AI라고 하는 기법을 튜닝해서 활용을 하니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게 수율인가요? 저게 뭔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위아래로 하는 게. 네, 이게 보면 이 세로 하나하나의 그런 축들이 바로 한 번의 실험 배치입니다. 그래서 실험 배치들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 Y축은 뭐냐? 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수율이 여기 급감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 오른쪽과 같이 수율에 영향을 준, 여기 가려져 있지만 이 영향 인자들이 뭔지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수율에 마이너스 몇 퍼센트, 플러스 몇 퍼센트의 영향을 줬는지를 클릭할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나쁜 영향을 주는 거? 그런 네,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인간지능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공지능보다. 인간지능의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을 강화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적용을 하니까, 오른쪽 타겟에는 수율과 또 낮춰야 하는 FS라는 인자를 두고 수율은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가려져 있는 많은 인자들을 모델링을 해서요. 끝내 어떠한 X 값들 혹은 컨트롤 값들을 어떤 범위에서 조정을 했을 때 수율이 가장 올라간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의 횟수를 줄여주면서 리드 타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백신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란 게 저런 수율을 항상 따지잖아요.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아가지고 인자를 뭔가 AI가 뭔가 이런 식으로 피셜러닝처럼 적게 실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모든 분야에다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데 저희와 이제 파트너사가 함께 붙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투입됐는데요. 굉장히 거대한 작업이었고, 뭘 하는 거냐면요. 플라스틱 자체의 원료는 아웃풋이고 저희의 인풋은
프로판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커졌을 때 저희는 수율을 높여서 생산을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아, 그러니까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을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낫지. 맞습니다. 공장을 그때 많이 돌리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이익 적게 나는 걸 돌려버리면 수익이 적어진 거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이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네? 당연히 이때 많이 만들어버리면은 그렇죠. 수익이 많아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 항상 많이 만들어서 재고 쌓아놓으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촉매라고 하는 게 노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윤을 극대화하면서도 이 촉매의 수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것 자체는 온도를 올리고 뭐 유량을 낮추고 어떤 다른 압력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조절했을 때 우리의 공장이 데일리로 앞으로 4년을 네네. 어떻게 수율을 가져갈지가 쭉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떠온 것도 있는데 사실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수율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네, AI로. 정확합니다.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이제 공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장기간이 좀 걸렸었고 특히 변화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 이쿠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우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누구도 네. 오퍼레이션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이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활용도가 높고요.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적용사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생성형 AI의 적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린 케미컬이라고 해서 특정 우리 계열사의 한 사업 부문인데요. 고기능 소재, 수지 사업, 그리고 바이오 소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재해안전법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국가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꼭대기에 5G를 이제 설치를 하고 4G를 걷어내야 되는 뭐 작업이 있다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오늘 우리 팀 이렇게 일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이 작업 위험성 평가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 저게 컴플라이언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 포맷도 지켜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다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리포트의 양식대로 작성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이걸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이 공장에서 일단 인풋으로 1단계 프로젝트에서 넣었던 건 6,000개의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 자체에 대해서 머신러닝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잘 사용하는 GPT 당시에는 3.5 터보와 4 터보를 썼고요. 현재는 4.5로 넘어가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채팅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항목별로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항목별 배치는 다 UI에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저 백엔드에 AI가 있는 거고 RAG 방식으로 한 건가요? 이건? 네, 이번에는 파인 튜닝보다는 RAG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네네. RAG 자체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앞뒷단에 여러 번이 붙게 되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데이터의 전처리죠. 네네. 그래서 전처리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이쿠가 정말 많은 시간이 줄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이쿠가 모델링에도 강점이 있지만 저희 이제 실제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처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가끔은 이제 회사를 출근하기 싫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진짜 많은 도움이 진짜 저게 이제 6,000건이 저게 각 사람마다 1,000편 1조 다 다르게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해준 거네. AI preparation, 프리페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팩터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도 GUI로 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불용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해줘. 아니면 이 컬럼에 있어서는 뭐만 남기고 다 삭제해줘. 이걸 다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에서 최근에 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AI 준비 정제 기능을 보면 거기다가 텍스트로 칩니다. 아. 그래서 대괄호랑 소괄호 우리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제거해줘 하면 거기에서 이거를 얘가 이제 GUI를 클릭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네, 이게 네.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런을 눌렀을 때 바로 전 처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또 한 번 시간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기능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 자연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예. 현업들도 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쉽게. 맞아요. 현업들이 모델링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재밌고 센스해 보이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전처리도 이제 그렇게. 네. 이제는 사실 그동안은 이제 이런 데이터 전처리가 가장 큰 바트랙이고 AI 하려면 뭐 80% 거기서 시간 많이 쓴다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80%가 한 20-30%로 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 파이썬이든 R이든 이런 걸로써 전처리를 하면 뭐 SQL도 쓰고요.
사실 코딩하는 시간도 많이 들지만 고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고찰하는 시간은 끝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지능이 하는 걸로. 네네. 네. 그래서 6개월 전에 이 JS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희 이제 또 일 굉장히 잘하는 서매니저가 계신데 서매니저가 이 서베이까지 했어요. 보니까 공장에서 74%가 이제 AI로서 리포트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이니까 이제는 변화 관리가 더 많이 돼서 공장의 안전관리 리포트는 이상 쓰고 있을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도 AI 자체에 프렌들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3%를 넘어서 저희 좀 놀랐고요. AI 성능의 정확도는 2단계 프로젝트가 이제 1, 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돼서 되게 좋은 상황이고 이런 질문들 공장에서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 매니저님.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특정 부품이 고장이 났어. 이거 교체 가능한 스페어 있니? 그러면 바로 레거시 시스템에 연결해서 몇 개 있고 지금 언제 이게 수급이 될 거다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품 자체에 대해서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네요. 그때는 박 매니저님이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게 파일럿 모델로 해서 스트림립 화면으로 해서 이미 벌써 개발돼서 저희 현업에 지금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되려면 그 제조업에 필연적으로 있는 뭐 ERP, MES, PLM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이 되고 거기 관련된 도면이라든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얘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 부분 지금 완벽하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내 아마 해야 될 작업인 것 같고요. 현재 한 2만 개 정도의 데이터 문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서는 텍스트도 있고 뭐 워드 PDF도 있지만 실제 CAD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도면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네. 제조업에 있어서 이거 한번 잘 해놓으면 모든 제조업에 다 적용될 수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거 굉장히.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JSA라고 하는 작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내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의 플래그십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만이 아니라 저희 DX랩에 있는 개발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어요. 아까 피디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시스템들과 연동하려고 하면 그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파이프라인만 연결한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업을 많이 했다. MLOps와 AIOps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AIOps나 MLOps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